니콜라 소식입니다. 발원지는 4일 전기트럭 제조사인 니콜라가 상장 거래를 개시한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트럭 판매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0년 2분기 영업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빠르게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지이다. 2020년 2분기에 니콜라는 EPS -0.16달러를 기록하며 컨센서스 -0.13달러 대비 부진했으며 분기 말 기준 보유 현금은 7억 달러였다. 2분기에 2.6억 달러를 워런트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영업실적에서 니콜라는 수소가스 생산 기업을 인수했음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이 절감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4일 종가를 기준으로 니콜라의 연초 대비 주가 상승폭은 약 278%에 상당하나 산정 기간을 지난 1개월로 축소할 경우 약 32%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니콜라의 2분기 실적을 미루어 봤을 때 동사는 향후에도 높은 주가 변동폭을 기록할 것이다. 2021년 4분기 첫 제품인 배터리 전기 자동차 TR이 세미트럭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이 생산 테스트가 독일에서 진행 중이며 2020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독일 공장은 연간 1만 대의 TR이 트럭을 생산해 미국에 납품할 예정이다. 애리조나주 쿨리지에 있는 미국 최초의 제조 시설도 착공했고 2021년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2021년부터 첫 번째 TR이 배부 트럭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말했다. 또한 2023년부터 수소연료 전지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2020년 6월 최대 5개의 수소 발생 및 분사 스테이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구매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스틴의 공장 부지가 확정된 후 테슬라 CEO가 미국 내 세 번째 테슬라 조립 공장을 지을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3일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언젠가 미국 내 세 번째 조립 공장이 세워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 그냥 즉흥적인 생각이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하는 말이지만 아마도 4에서 5년 정도 안에 짓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가 팩토리육이 확정된다면 공장이 세워지는 시기는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독일의 기가 팩토리사와 오스틴의 새 공장이 완성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내다봤다. 테슬라가 오는 9월 개최하는 기술 설명회 배터리 데이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중국 배터리 제조사 캐틀과 함께 개발 중인 100만 마일 배터리를 포함해 신기술을 대거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개발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터리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주요 부품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단계를 넘어 독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배터리 시장을 석권한 한중 1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비용을 절감하고 다가올 공급난에 미리 대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각사 전기차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배터리 기술을 내재화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렉트랙에서 여러 출처를 통하여 테슬라의 비밀 프로젝트 팔라듐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였다. 새로운 팔라듐 업데이트로 새로운 배터리, 모듈과 드라이브 유닛이 곧 출시될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플래드 버전에 적용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정확한 출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테슬라가 9월에 배터리 데이를 개최할 때까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건 테슬라의 주력 차량으로서 좀 소홀했던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등장하여서 다행이다. 테슬라는 지난 1년 동안 모델 3과 모델 Y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의 기술 선두주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앞으론 S와 X의 인테리어와 내부 하드웨어, 배터리 등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다면 또 다른 테슬라의 도약이 될 것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중국 인공지능업체로부터 14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상하이지제는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가 자사의 가상 어시스턴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상하이 법원에서 약 100억 위안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지제는 지난 2013년 3월 애플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으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상하이지제는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애플과의 특허 소송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중국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역시 상하이지젠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라고 압박하자 분노한 중국인들이 애플 불매 운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 내 사용자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해 중국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에 45일 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을 매각하라고 말했다. 이에 애플이 미국의 틱톡 때리기에 분노한 중국인들의 표적이 됐다. 중국 SNS 웨이보를 중심으로 애플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체 배송 로봇 스카우트의 시범 배송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스카우트의 시범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으로 확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애틀란타와 프랭클린 지역으로 시범 배송 지역을 추가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아마존 관계자는 시범 배송 지역 확대 결정은 아마존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4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고 시범 배송이 점차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잉 소식입니다. 로이터는 3일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에 737맥스 핵심 요소 4개 변경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AA는 비행 통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경고 알림 소프트웨어 개선, 특정 승무원 운영 절차 개선, 일부 전선 묶음 경로 변경 등 4가지 항목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보잉은 이 4가지 주문 사항 외에도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주요 사항 개선도 동시에 달성해야 운항 재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선이 모두 완료돼도 45일간 공람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뒤에야 운항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잉이 기대하고 있는 올해 말 이전 운항 재개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5일 5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했다. 다만 혼재된 정부 지표로 이날 장중 최고치에선 소폭 하락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거래일 대비 1.2% 오른 배럴당 42.19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이날 아이스 유럽 선물 거래소에서 1.7% 상승한 배럴당 45.17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미국 에너지국은 지난주 원고 재고량이 74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솔린 재고는 41만 9천 배럴 증가했고 난방유와 디젤을 포함한 정제유 재고는 160만 배럴 늘었다고 밝혔다.